또 하나의 질문은 전시장에서 미술의 문외한이라며 대체 작품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미술은 예술 중에서 그렇게 친절한 분야는 아니다. 물론 보자마자 아무리 설명이 필요 없이 좋은 작품도 있지만 작품을 더 깊이 있고 넓고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학문처럼 공부가 필요하다. 미술사 철학적인 이해와 더불어 만약 특정 어떠한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생긴다면 그 작가의 생애나 삶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는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술 작품 감상법 같은 게 있으신지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미술의 문외한들이 전시장에 왔을 때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작가들이나 전문가들 혹은 대학 교수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볼지, 이 작품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몰라서 모르면은 즐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운동을 관람할 때 그 룰을 모르면은 즐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미식축구는 이제 그 룰을 몰라가지고 가끔 이 TV 돌리다 보면은 미식축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다른 데 돌려버리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런 종목들은 그 룰을 아니까 누가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 룰을 모르면은요 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지 땀 흘려가며 수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술도 룰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이 게임이라는 거는요 예술도 일종의 게임인데 이 목표와 장애를 알아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목표는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자기가 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 룰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예술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의 목표가 운동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축구는 그게 목표가 간단하잖아요. 이 네모난 그 칸 안에 이 동그란 가죽공을 쳐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그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가 수비죠. 그죠? 이게 심플해요. 근데 이제, 그럼 예술은 그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 들어가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주관적이지만, 그러나 목표 자체가 없다. 목표 자체를 모른다 하면은, 이거는 그 예술이라는 분야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식축구처럼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 분야에 뛰어들려면은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게 뭐냐. 이 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의 목표를 자기 본성으로서 주체적인 자기를 찾는 거, 그리고 장애를 타자화된 관습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익힌 그 사회적 관습들이 있죠. 이게 이제 장애인 거죠, 예술가들한테는. 왜? 그거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런 그 관습의 그 장애로부터 자기의 어떤 고유한 자기 언어, 자기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그 예술의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한 예술가가 사회를 살아오면서 관습화된 형식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기준에 따라서 잘한다는 기준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그 낯섦을 봐요. 낯섦. 얼마나 낯선가, 익숙한가. 익숙하다는 거는 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어떤 낯섦, 이 낯선다는 것은 일단 작가의 개성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낯설다고 해가지고 모두 개성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낯섦이 그 작가다운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작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작품을 볼 때는 그 이 낯설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작품을 볼 때는 그런 그 낯섦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자꾸 좋은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그 이제 그림을 보는 이제 방법,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주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들고 자기가 만만하게 익숙해진 것들을 좋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거는 그림 감상을 100년, 1000년을 해도 그림 보는 그런 눈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은. 지금까지 그 현대 미술의 역사를 보면은 익숙하게 잘 그려가지고 성공한 작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대가들, 피카소나 마티스나 뭐 듀샹이나 백남주이나 뭐 이런 대가들이 뭐 익숙하게 잘 그려서 대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낯설게 그린 작가들이거든요. 기존의 전통과 다르게. 자기만의 그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시대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과거와의 시간적 차이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어떤 환경적 차이를 확보를 해야 이 공간적 차이를 또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낯섦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시간과 공간, 현대성과 어떤 그 정체성, 이것이 이제 만나서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언어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술의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그 감상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기준으로 자꾸 보면은 마치 뭐 배구의 룰을 가지고 축구를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게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상하면은 그림 보는 법이 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미술책을 많이 봐도 작품을 제대로 감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에서 그림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떤 뭐 보편적인 또는 아카데믹한 미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해버리면은 학생들이 자기 일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개성을 찾게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뭐 여기가 너무 뭐 어둡다, 너무 밝다, 너무 뭐 이 부분을 좀 뭐 다시 그래라, 여기 어떻게 여기가 뭐 너무 튄다, 뭐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미의 기준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떤 획일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획일적인. 그런 식으로 이 예술을 배워버리면은 자기 세계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학 제도가 이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이 좋은 작가를 길러낸 케이스가 없는 거죠. 성공한 사례가 없다니까요. 백남준이나 뭐 이우환이나 뭐 이런 작가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작가들이 아니잖아요. 다 외국에서 공부한 작가들인데, 아마 그런 작가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했으면은 아마 F학점 나왔을 거예요. 학점 안 나옵니다. 백남준 들어온 거 보셨어요? 완전히 그 초등학생들 낙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배우려면은 차라리 부동산을 차라리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한 작가의 작품을 볼 때 그 작가가 자기 집에 사는가, 전세를 사는가, 월세를 사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자기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식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세 사는 것이고, 또 뭐, 이 작가 따라했다, 저 작가 따라했다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계속 바뀌어. 그것도
그런 작가들은 월세 사는 거죠, 월세. 뭐, 사흘세도 있어요, 사흘세. 그래서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를 살펴요, 어느 동네. 동네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조 같은 거죠. 어느 유파,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 사조가 어디에, 미학적 혈통이 어디에 다 있느냐, 이게 이제 동네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뜰 동네가 있고요. 지금은 좋은 동네에 사는데 앞으로 떨어질 동네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입지를 잡는 건데, 이 부동산의 대가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 저평가 돼 있지만 앞으로 오를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고수들이죠. 하수들은 이미 다 오른데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그런 장소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속한 동네를 파악하면은 이 작가의 작품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 떨어질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들은 앞으로 오를 동네,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오를 동네를 선점하는 작가가 대가들이고, 중가들은 이미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 중가들이고, 소가는 이미 다 올라와서 떨어질 일만 남은 고점을 친 거예요, 이미. 이 전문가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 고점이 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미 다 유행이 끝났는데 그걸 뒤늦게 거기를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이어듯이 작품을 보면은 그래도 훨씬 이 작품을 보는 방식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작품이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작가에 대한 정보만 알 뿐이지 다른 작가에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이해를 하는 것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미술 감상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예술의 룰을 익혀라. 그것이 필요하고, 그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 작가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품이 좋아지려면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작가의 작품을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보는 눈이 없으면은 그 대가들의 어떤 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양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뭐 제가 미술을 감상하는 제 나름대로의 감상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